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시내버스가 오는 15일부터 지간선제로 운영됩니다. 시내권에서 주요 거점까지 간선을 시내버스로, 간선에서 곳곳의 지점까지는 지선으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지선은 소형 전기차가 투입돼 기존 대형버스 운행에 따른 비용을 줄일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다가오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선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공유도시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문체부는 다음 달 초 전국의 예비문화도시 16곳 가운데 6곳을 법정문화도시로 선정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오는 15일부터 지간선제로 개편됩니다. 시내권에서 주요 거점까지 시내버스를 간선버스로 운영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수요 응답형 지선버스가 투입됩니다. 익산시는 지간선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운영 비용을 낮출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지역 곳곳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시내에서는 비교적 많은 승객이 탑승하지만 농촌으로 향하는 노선은 빈차로 운행되기도 합니다. 익산 시내버스가 오는 15일부터 지간선제로 운행합니다. 지간선제는 시내에서 주요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간선버스와 읍면 소재지에서 농촌마을까지 운행하는 지선버스로 구성됩니다. 기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함열, 여산, 금마 중심지까지 운행하는 간선버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선버스는 콜센터로 연락해 가까운 마을회관에서 간선버스 환승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로 운영됩니다. 웅포, 성당, 함라 등 9개 지역에 도입되며 기존 행복콜버스의 호출 시스템은 수요 응답형 버스와 통합됩니다. 승강장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불편이 없이 가까운 마을 회관에서 탑승하여 카멜, 금마, 여산, 거점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정규 노선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익산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2014년 99억 원에서 올해 150억 원까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지선버스에는 소형 전기버스가 투입돼 대형 버스 운행이 줄어들면서 버스업체 적자와 보조금 지원폭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적자 노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익산시 재정 지원 규모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운영 체계다. 그걸 일 개선해야 된다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개선. 다만 농촌마을 주민들이 달라진 버스 운영 체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서는 교통카드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연령층이 높은 승객들은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지역별 주민 설명회 등 홍보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운영 체계를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체계로 지간선제를 도입한 익산시,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군산시 새만금 발전협의회가 회의를 열고 새만금 삼척도로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에서 새만금 남북 삼척도로와 광역 해양레저 체험 복합단지 추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위원회는 새 정부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 남북 삼척도로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문여도 일대에 조성되는 해양레저 체험 복합단지 관광 콘텐츠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업체들이 아직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목적 법인인 새만금 세빛발전소는 지난 4월 새롭게 투자한 주주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공사에 출자 지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출자 지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권 담보 설정이 어렵게 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해 참여업체의 공사대금 600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만금 개발공사가 지분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신규 투자자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부적합해 승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석 달 전 대선 공약 사업이자 차세대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기술을 개발할 종합시험장을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짓기로 하고 전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심사에서 탈락시키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사업비 감축이나 단계별 조정 등을 통해 다음 달 초 예타 대상 사업에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결과가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통과 여부를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 안에 점검 회의를 하고 다음 달 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파행을 겪고 있는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군산시가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시민발전의 임시주총 소집과 정관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발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지만 이사들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금까지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조만간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회 구성 등 정관을 손질하고 정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도내 관광지로 선유도가 꼽혔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 선유도 입장객은 233만 3,496명으로 도내 관광지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접근성 개선과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 선유도의 관광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산 선유도는 도내 관광지에서 유일하게 전국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군산군도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12개 부서가 힘을 합칩니다. 군산시는 지난 4일 고군산군도 행정실무협의체를 구상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체는 말도와 명도, 방축도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 조성과 선유도 망주봉 문화재 구역 정비,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운영 등 추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행정실무협의체는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통일성 있는 개발 방향을 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선정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내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기부자의 선호도,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답례품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문화, 예술, 보건 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됩니다.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12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공유 도시를 다져왔는데요. 문체부는 다음 달 초 전국의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최종 6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로부터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된 군산시. 군산시는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동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민 삶 속에서 문화 다양성을 끌어내고 지역 가치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27개 읍면동을 문화거점으로 조성해 동네 문화 카페와 공유대학을 운영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말랭이 마을과 옥산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마을의 어떤 특색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이 됐는데요.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신흥동 말랭이 마을, 그다음에 그 옥산면 동네 시네마 운행이라든가 이런 옥산면을 두 개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 외에 이제 같이 섬 지역까지 연결돼서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신흥동하고 옥산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진 전시회라든가 그 사는 사람들의 전부 다 이야기로 이제 풀어놨거든요. 군산이 법정 문화도시로 성큼 한 발 다가섰습니다. 지난 4일 문체부에 낸 예비사업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현장 평가가 이루어지면 다음 달 초 문화도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아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문화도시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후 5년간 최대 200억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문체부는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전국 16곳을 평가해 6곳을 문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문화도시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군산시가 지정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2,273명으로 집계돼 54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6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0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34명을 비롯해 군산 251명, 익산 210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6일 기준 1.05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올 들어 도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1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도내 산업 현장에서는 1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4명이 숨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이 3명, 김제 2명 순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483건의 산업 현장 사망사고로 노동자 510명이 숨졌습니다. 원광대 병원을 소유한 원광학원이 부지에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광학원은 1996년 7월 병원 앞에 2층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지난 2021년 건물 1층에 약국을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받는 원광학원이 약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의약 분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3년 병원 부지의 약국 개설은 의약 분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도내 교원단체와 공무원 노조가 조직 개편안을 원점부터 재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9개 단체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은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한 데에서 비롯됐다며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입법이 깜깜이식으로 추진돼 교육 주체들이 제대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2국 13과를 3국 18과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익산의 한 과일 선별장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망성명의 한 과일 선별장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설비 등이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시민단체가 전주동물원 놀이공원 안전사고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8일 성명을 내고 전주동물원 놀이동산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전주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놀이기구 13개 가운데 10개는 1992년 설치된 후
30년 동안 유지 보수만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놀이동산에서 청룡 열차를 타던 6살 A군이 노후화로 끊어진 시설물에 이마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춘성 진안군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 군수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 군수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일 없었다 등의 진술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군수는 과거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58살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사적 연락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큰 피해를 준 11호 태풍 흰남노 복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태풍 복구 예산 43억 원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침수의 경우 면적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장 한 곳당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지방세와 통신요금,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해 도내에서는 농작물 4,8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19,0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의 우톤 되팔기가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농협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생크림 찹쌀떡은 매일 새벽 줄을 서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판매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12,000원짜리 한 봉지를 온라인에서 4-5배가 넘는 가격으로 되팔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12개들이 한 봉지가 3만 원을 넘는 것을 보통이고 5, 6만 원대까지 웃돈이 얹어져 판매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조선 인력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조선소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군산조선소에 올해 말까지 300여 명이 필요하지만 이미 400명이 넘는 노동자를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국인 위주로 채용을 진행해 재가동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내 조선업계 취업 예정이었던 베트남 용접공 1,100여 명이 현지 중개업체의 허술한 일처리로 입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의 안정적 노선 확보를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문승우 도의원은 오늘 지방공안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방공항의 경우 당초 수요 예측과 달리 실제 개항 후에는 수요가 현저히 떨어져 민간 항공사들이 노선 편성을 하지 않거나 감축 운행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나서서 지방공항의 항공노선 배정에 슬롯과 노선을 패키지로 항공사에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 여권 발급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여권 발급량은 1,491건으로 올 1월 발급량인 1,078건과 비교해 837%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누적 발급량은 6,295건으로 지난해 총 발급량인 1,847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익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권 민원 업무를 매주 월요일 야간 시간까지 확대해 운영합니다. 선사시대 토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익산 마한박물관은 오는 19일부터 노천 토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체험은 자신만의 그릇을 직접 만들고 야외에 만든 가마에 굽습니다. 이와 함께 구워진 토기를 이용해 밥을 짓는 등 음식 문화 체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내일부터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한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서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영양듬북 찬찬찬 밑반찬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과 홀로 사는 어르신 20세대에 밑반찬 10종을 지원했습니다. 익산시 하멸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제1회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지역민들이 직접 업사이클링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왕국면지 편찬위원회가 시가 6천만 원에 달하는 왕국면지 600호를 지역기관에 무료로 쾌척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총 1,100부 발간된 왕국면지 중 600호를 왕국면과 익산시,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과 문화기관에 배부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낮 최고 기온이 18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0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최고 1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맑으며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